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상 면책 특권 문제에 대한 법원 변론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자신이 조 바이든 정부 정치 탄압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면서 선거 운동을 벌였습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의 토네이도가 강타해 3명이 숨졌습니다. 각 주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피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10억 달러 이상 피해를 준 자연재해가 역대 최다 기록인 2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페트병에 담긴 생수에 수십만 개의 나노 플라스틱 조각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트 셀프 계산대를 이용한 신종 사기가 증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첫 소식입니다. 올해 11월 대선의 유력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당시의 면책 특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자신을 바이든 정부 정치 탄압의 희생자라면서 사실상 법정에서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대통령 임기 말에 발생한 의회 폭동을 선동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쟁점은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트럼프 측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 개시 결정과 오바마 정부의 미국인 겨냥 무인기 공격 승인을 예로 들어 현직 대통령의 공식 행위를 두고 기소하는 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라면서 면책 특권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We can't have a country where every 4 years there's a cycle of political recrimination where one administration attacks a prior administration. 반면 트럼프를 기소한 연방특별검사팀은 현직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뒤집고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범죄에 가담한 것은 전례가 없었다면서 대통령이 법 위에 있지는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Never in our nation's history until this case has a president claimed that immunity from criminal prosecution extends beyond his time in office.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구두변론에 참석할 의무가 없었지만 직접 재판에 나왔습니다. 법정에선 침묵한 대신 재판이 끝난 뒤 바이든 정부 정치 탄압의 희생자를 주장하면서 사실상 법정을 무대로 한 선거 운동을 벌였습니다. As a president, you have to have immunity. Very simple. And if you don't, as an example, if this case were lost on immunity and I did nothing wrong. 판사들 반응에 냉소적 분위기가 강했다면서 항소법원도 트럼프의 주장을 기각한다면 결국 연방 대법원이 최종 판단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토네이도가 강타하면서 3명이 숨졌습니다. 국립기상국은 오늘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주 등 동남부 지역에 시속 70마일에 달하는 토네이도가 10개 이상 강타하면서 현재까지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주 파나마시티는 토네이도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Efforts. Earlier today, I signed an executive order declaring a state of emergency for 49 counties to ensure, out of abundance of caution, we have the resources needed to help impacted counties and impacted Floridians. 국립기상국은 오늘 2,200만 명의 주민이 토네이도 영향권에 들어왔으며 3만 9천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각 주 당국은 토네이도가 강타한 교육구들의 휴교령을 내리고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10억 달러 이상 피해를 낸 자연재해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10억 달러 이상 피해를 준 자연재해가 총 28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8건의 자연재해 가운데 악천후와 우박 등의 피해가 17건을 기록하면서 가장 많았고 4건의 홍수와 2건의 토네이도 피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28건의 자연재해 총 피해 액수는 929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 2020년에 비해 4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자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크게 인상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페트병에 담긴 생수에서 보이지 않는 수십만 개의 나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나노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보다 입자가 작아 우리 몸에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단순히 플라스틱 페트병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통상적으로 크기가 5mm 이하의 작은 고체 플라스틱을 의미합니다. 이보다 훨씬 작은 나노 플라스틱은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쉽게 구입해 마시는 생수에서 이 같은 나노 플라스틱 조각 수십만 개가 발견됐습니다. On average, a quarter of a million particles, including both microplastics and nanoplastics per liter. 연구팀은 월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기 생수 브랜드 3개를 선정해 특수 현미경으로 플라스틱 입자를 분석한 결과 리터당 평균 11만 개에서 37만 개의 플라스틱 입자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90% 이상이 나노 플라스틱으로 파악됐습니다. 크기가 워낙 작은 만큼 우리 몸에도 쉽게 침투해 뇌나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Their findings are significant because once you're looking at a particle that is smaller than 100 microns, it can actually make its way across the gastrointestinal tract, be carried in your blood, and end up in your organs. 특히 이 같은 플라스틱에 대한 노출이 단순히 플라스틱 물병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검출된 나노 플라스틱 입자의 성분 가운데 나일론 소재인 폴리아미드가 가장 많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물을 거를 때 사용하는 필터 소재로 애시당초 생수의 생산 공정과 여과 과정에서 상당수의 플라스틱 입자가 유입됐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연구진은 플라스틱 오염은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면서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노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membering your reusable mug.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나노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소비자들에게 굳이 겁을 줄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셀프 계산대를 이용한 기프트카드 신종 사기가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월마트는 최근 셀프 계산대에서 사기범들이 기프트카드 결제를 다른 쇼핑객들에게 떠넘기는 등의 신종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범들이 셀프 계산대에서 기프트카드를 스캔한 뒤 결제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면 이를 인지하지 못한 다음 쇼핑객들이 대신 결제를 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쇼핑객들이 계산대를 이용하는 도중 시선을 분산시켜 몰래 기프트카드를 스캔해서 대신 결제하게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월마트 측은 일부 쇼핑객들이 구매 목록이나 금액을 확인하지 않아 이 같은 사기가 이루어진다며 셀프 계산대 사용 전과 후 결제 완료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수년 동안 임금 상승세가 지속되어 온 가운데 올해는 이 같은 수준이 견고하게 이어지지만 큰 폭의 오름세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컨설팅 업체 윌리스 타워스 왓슨이 고용주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은 평균 4%의 급여 인상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0.4% 감소한 수치지만 팬데믹 이전의 평균 3% 수치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 컨설팅 회사 머서가 고용주 9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올해 평균 성과급 인상률을 지난해보다 0.3% 줄어든 평균 3.5%로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업들이 최근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인플레이션이 완화하면서 고임금의 트렌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인재 영입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남아있는 만큼 임금 인상에 대한 압박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50대 남성이 노숙자 여성을 무려 5년 동안 자신의 집 창고에 감금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휴스턴 경찰국은 지난 4일 52세 남성 리 카터를 강제 납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카터는 5년 전 임신을 한 상태에서 거리에 머물던 노숙 여성에게 $1를 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창고에 가둔 후 수년 동안 성폭행과 마약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피해 여성은 첫 발견 당시 위생이 매우 열악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영양실조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용의자가 어떻게 체포되는지와 피해 여성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호메딕스의 마사지 기계 제품에서 화재와 화상 위험 문제가 제기돼 8만 대가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호메딕스의 마사지 기계 제품이 충전 중 과열로 인한 화재와 화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돼 8만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에서 총 17건의 과열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1명이 엄지손가락에 화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판매된 호메딕스 셀렉트 마사지기로 모델 번호는 HHP715와 HHP715CA입니다. 업체 측은 해당 제품을 소지한 주민들에게 마사지 기계의 사용을 중단하고 회사에 연락해 환불을 요청하거나 무료로 교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경찰과 도주 차량 간의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어젯밤 포르쉐 차량을 몰던 한 운전자가 업랜드 지역 인근의 10번 프리웨이에 교통 통제를 무시하고 달아나면서 경찰과 추격전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는 10번 프리웨이에서 통제 차량 몇 대를 무시하고 앞서 달렸고 도로에서 레이싱을 하듯 2번 돌면서 질주를 벌이다 결국 양손을 들고 차에서 내려 경찰에 항복 의사를 표했습니다. 추격전으로 해당 구간은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지만 다시 개통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법규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지난주 괌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총격으로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사건의 용의자가 오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괌 경찰국은 지난 4일 한국인 관광객 피살 사건의 용의자가 오늘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차 안에서 자신의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어 숨진 용의자와 일당으로 추정되는 다른 한 명은 개인방에서 체포돼 구금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저녁 7시 40분쯤 한국인 관광객 부부가 은퇴를 기념해 괌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강도를 만나 남편이 총에 맞아 숨지면서 한국과 한인 사회에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년 연속 내리막을 걸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높은 금리가 오래 유지된 데다 전쟁 같은 지정학적 위험이 커진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4%에 그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작년 성장률 추정치인 2.6%보다 0.2%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3년 연속 세계 경제가 둔화할 것으로 봤습니다. 세계은행은 높은 수준의 금리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최근 중동 분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커진 것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지속되는 물가 오름세, 예상보다 약한 중국의 성장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등을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긴축 효과가 뒤늦게 나타나면서 작년 추정치 2.5%보다 둔화한 1.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소비 둔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작년 전망치 5.2%보다 낮아진 4.5% 성장을 기록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세계은행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성장률이 1990년대 이후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세계 경제가 30년 만에 최악의 5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아이안 콧의 세계은행 부총재는 지정학적 갈등이 확대되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 전 세계 경제 성장뿐 아니라 인플레이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민간 상선을 공격하는 사태와 관련해 아직까지는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지정학적 긴장이 세계 무역 성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올해와 내년 대부분의 국가 경제가 10년 전보다 느리게 성장할 것이라면서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7%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미국 기업이 발사한 세계 최초의 민간 달 착륙선이 발사된 지 7시간 만에 기술적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달 착륙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5, 4, 3, we have ignition. 세계 최초의 민간 무인 달 착륙선 페레그린. 현지 시간으로 8일 새벽 미국 플로리다 우주기지에서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로켓 분리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발사된 지 7시간 만에 태양광 패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곧이어 추진체 개통의 문제로 연료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페레그린을 개발한 우주기업 애스트로보틱은 현지 시간 9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불행히도 달에 연착륙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페레그린은 다음 달 23일 달 앞면에 있는 폭풍의 바다 동북쪽 용암지대에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A spacecraft that's actually going to attempt to land on the moon on the behalf of the United States since 1972, when two Apollo astronauts bid goodbye to the moon after a very successful long program. 미국으로선 51년 만에 달 탐사 성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조지 워싱턴과 아이젠하워, 존 F 케네디 등 전직 미국 대통령의 모발과 공상과학물 스타트랙 제작자의 유해도 함께 실려 화제가 됐습니다. Their ashes and their DNA are going to join together and be launched out. Humanity is going where no one has gone before. 성공한다면 인류 최초의 민간 달 착륙선으로 기록됐겠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실패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페레그린은 추진체가 소진될 때까지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다음 발사와 관련된 연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가 개막했습니다. 올해 핵심 키워드는 인공지능, AI인데요. 한국 기업들은 어떤 AI를 공개할지 이면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만든 공 모양의 AI 로봇 볼릭. 집주인보다 집의 상태를 더 잘 파악해 자체 판단으로 전자제품을 제어합니다. LG전자의 바퀴 달린 AI 로봇은 집주인 대신 고양이 집사 노릇을 똑똑히 해냅니다. 고양이가 화분을 깨자 외출 중인 주인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고 로봇 청소기를 작동시킵니다. 고객의 다양한 생활 공간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즉 라이프스콧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였습니다. AI 냉장고는 스스로 식재료를 촬영해 목록을 만들고 재료 관리를 도와주는 등 사람을 돕는 인간 중심의 AI 기술이 일상으로 들어온 모습입니다. 차세대 모빌리티 콘셉트카인 알파볼은 바퀴 달린 집을 표방해 자동차가 또 다른 주거 공간으로 진화했습니다. 미래의 자동차는 개인에게 최적화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영화나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생활 속 문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CES에 참가한 현대자동차는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과 소프트웨어 기반의 대전환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수소요? 저희 때가 아니고 저희 후대를 위해서 준비해 놓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비가전 업체 대표로 처음으로 HD 현대 정기선 부회장도 기조연설에 나서는데 바다에 이어 육상 인프라를 통한 인류의 비전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MBC 뉴스 이면주입니다. 일본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피난소에서도 재해 관련사로 6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일본 육지가 4제곱킬로미터가량 늘어났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시카와현 당국은 어제까지 숨진 사람이 202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은 지진에 따른 직접 사망이 아닌
피난 생활 중 건강 악화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재해 관련사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번 지진에서 재해 관련사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시카와현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 주민은 2만 6천여 명에 달하는데 이 중 적지 않은 피난민들은 비닐하우스 같은 열악한 환경에 머물고 있습니다. 폭설과 강추위가 덮친 가운데 일부 시설에서는 노로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 등 감염병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피난민들을 노토반도 밖으로 옮기는 2차 피난을 추진하는 한편 물자 공급과 긴급 복구 작업을 위해 파견한 자위대원 인력 200여 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한 예비비 편성도 승인했습니다. 先ほどの閣議で震災対応のための予備費 47.4億円の支出を決定いたしました。 한편 일본 지리학회는 이번 강진으로 연안 지역 육지가 4.4제곱킬로미터 늘어났으며 노토반도 북쪽 해안선이 약 90km에 걸쳐 바다 쪽으로 전진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피습으로 수술을 받고 입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퇴원합니다. 때마침 당내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이 오늘 탈당을 그리고 내일은 이낙연 전 대표가 거취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습 8일 만인 오늘 퇴원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많이 호전됐다며 곧장 귀가해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무 복귀는 미정이라고 했지만 이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당 분열을 가속화하는 원심력은 커지고 있습니다. 비주류 4인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통합 비대위 구성 등 요구에 이 대표가 응답하지 않으면 오늘 탈당을 선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당대표께서 지금 변화 없으시면 그대로 탈당하시겠다는지. 이제 뭐 남은 초이스가 뭐가 있을까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말렸지만 혹시 모를 탈당 결심을 만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함께 그 좋은 정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내일 탈당 선언이 예정된 이낙연 전 대표는 오히려 탈당파들을 치켜 세우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국면 그리고 향후의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저는 기꺼이 조홍천 의원의 지도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결별이 임박한 민주당을 향해 의원 44%가 전과자라며 도덕성을 잃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민주화운동 전력 때문이란 반발이 당내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의 그런 많은 희생의 대가로 여기까지 온 분 아니겠습니까? 꽃길만 걸어오신 분이에요. 실제로 경실련은 지난해 7월 기준 민주당 의원 중 일반 범죄 전과자는 16%, 국민의힘은 19%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낙연 전 대표는 예나 지금이나 민주화 영웅들의 희생을 높이 평가한다며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신당을 추진 중인 제3지대 얼굴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이준석과 이낙연 두 전직 대표들이 어떤 교감을 나눌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일찌감치 단기 필마를 선언한 양양자 한국의희망 대표. 양 대표의 출판 기념회는 총선을 앞둔 이른바 제3지대의 확장성을 가늠해볼 자리였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각각 이끌었던 이준석과 이낙연 두 전직 대표 외에 금태섭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까지 4명이 처음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양당의 철옹성 같은 기득권 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주저앉겠다라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단순히 책 출간을 출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서로 돕고 또 때로는 경쟁하고 의견이 다를 때는 치열하게 토론과 논쟁을 하면서 갇힌 개혁신당의 정강정책위원장인 이준석 전 대표는 반도체 전문가인 양 대표의 과학기술 정책을 극찬하는 동시에 동지의 자격을 넘어섰다며 양 대표에 바짝 다가갔습니다. 다른 세력과의 사이에 지금 한강 정도의 차이가 놓여 있다고 한다면 한국의 희망과의 사이에는 청계천 정도가 놓여 있다. 양 대표 역시 앞으로 여러 여정을 같이 하게 될 것이라며 정치공학적 이합집산과는 다르다고 화답했습니다. 가치와 비전과 또 철학과 목표가 저희와 맞는 부분이
확인이 완벽하게 되면 같이 할 생각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금태섭 공동대표는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은 있다. 힘을 합쳐야 한다는데 생각이 일치한다며 연대 가능성만 열어뒀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얼굴들이 한 개 또는 몇 개의 지붕 아래 다시 모여 선거에 나설지 연대의 형식과 명분, 실리를 따지는 본격적인 밀고 당기기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뉴저지주 상원이 음력설을 기념일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음력설을 중국이 주장하는 중국설이나 춘제가 아닌 음력 새해 첫날로 통일해 표기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 상원은 현지 시간으로 8일 음력설 기념일 제정 결의안을 반대 없이 찬성 34표로 가결했는데요. 결의안은 음력 새해 첫날이라는 표현을 썼고 중국은 15일간 춘제를, 한국은 3일간 설날을 보낸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음력설을 특정 국가의 표현이 아닌 중립적인 표현으로 쓰려는 취지인데요. 아시아계 인구가 10%에 달하는 뉴저지는 문화적 다양성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뉴저지주 하원에선 한국계 엘렌박 하원 의원 주도로 음력설을 기념일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처리했고요. 상원에서도 음력설 기념일 제정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인플루언서가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눈더미로 던지는 영상을 제작해 비난받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러시아 당국이 해당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벌리 힐스에 거주하고 있는 그를 러시아로 인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세무조사까지 실시할 방침인데요. 후폭풍이 거세자 해당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아기 던지는 영상을 삭제했고요. 영상 촬영 당시 아기가 아닌 인형의 아기의 옷을 입혀 던진 뒤 편집한 이른바 딥페이크 편집이라면서 딥페이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린 괴한들이 생방송 중이던 스튜디오에서 직원들에게 총을 겨누며 위협하고요. 직원들은 겁먹은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오후 에콰도르 과야킬에 있는 한 방송국에 무장괴 한 10여 명이 침입한 건데요. 긴박한 당시 장면은 고스란히 생방송으로 중계됐고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앞서 새벽엔 에콰도르 쿠엔카에 있는 대법원장의 자택 앞에선 폭발 사건이 발생했고요. 수도인 키토에선 경찰관 차량을 겨냥한 폭발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마찰라와 키토에선 차량으로 이동하던 괴한들이 경찰관 7명을 납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남성이 법정 안으로 들어서는데요. 마스크로 입을 가리는 등 얼굴에 뭔가를 쓰고 있고 두 손은 결박돼 있습니다. 양 옆과 뒤로는 건장한 남성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죠.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지방법원에서 지난 3일 판사를 공격한 데오브라 레덴인데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그는 당시 판사가 집행유예를 기각하자 분노해 판사를 공격했고요. 당시 장면은 각종 방송은 물론 소셜미디어에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의 돌발 행동으로 재판이 중단됐다가 닷새 만에 재개됐는데요. 이번엔 머리까지 감싸는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손에는 주먹을 쥘 수 없도록 특수 제작된 수갑을 차고 나타났습니다. 이전과 달리 레덴은 고분고분한 모습이었고요. 판사는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번 판결은 다세저스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덴은 향후 다른 법원에서 판사를 공격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서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죠.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인데요. 코로나 유행 이후 처음으로 검은 예수상 축제가 열렸습니다. 검은 예수상을 만지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믿음으로 열리는 축제인데요. 17세기 초반 스페인 가톨릭 선교사들이 멕시코에서 검은 예수상을 들여올 당시 배에 불이 났는데요. 당시 예수상이 온전한 모습으로 발견돼 이후 필리핀에선 검은 예수상은 기적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해마다 이맘때면 필리핀에선 검은 예수상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많은 승객을 태운 시내버스 기사가 운전하며 스마트폰을 본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죠. 정차 중 한두 번이면 몰라도 봐도 너무 많이 본 버스 기사를 고발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서울 시내를 운행 중인 버스 안인데요. 버스가 멈춰서자 스마트폰을 꺼내들죠. 신호가 바뀌자 다시 운전대를 잡는데 얼마 못 가 다시 스마트폰을 꺼내듭니다. 가면서 한 번, 서면 또 한 번, 틈만 나면 스마트폰에 손을 뻗는 버스기사. 그리 멀지 않은 구간인데도 주행 중 스마트폰을 꺼내고 넣기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이래서 운전이 제대로 될까 싶은데요. 교통사고 전문 채널에 영상을 제보한 승객 역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고요. 누리꾼들은 신호대기도 아니고 주행 중 수시로 꺼내드는 게 너무 위험해 보인다며 하루 이틀로 될 운전 습관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엔 버스 안 응급 환자를 승객과 버스 기사가 힘을 합쳐 구해낸 소식입니다. 버스 뒷좌석 여성이 벌떡 일어나더니 남성 승객에게 다가가죠. 어디가 불편한지 힘없이 축 늘어진 승객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건데요. 즉시 119에 신고하고 버스 기사에게도 위급 상황을 알리고요. 한 걸음에 달려온 버스 기사와 시민들, 자신의 가족을 대하듯 외투를 벗기고 손으로 땀을 닦아주며 보살피는데요. 구급대원들이 제때 도착하면서 남성 승객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요. 응급 환자임을 직감하고 소지품에서 급성 협심증 약을 발견해 구급대에 병력을 공유해준 여성 승객, 다름 아닌 출근 중인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시민 안전을 위해 언제나 먼저 나서는 경찰, 응급 승객을 내 가족처럼 챙긴 시민과 버스기사가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남극 해역을 헤엄치던 고래 한 쌍이 바다 위에서 멋진 예술을 선보였는데요. 자연이 주는 황홀경 함께 보실까요? 푸른 바다 위 하얀 거품을 점점이 찍어놓은 게 태극 문양을 연상시키는데요. 그런데 한가운데 바다 밑에서 무언가 솟아오더니 거대한 흑동고래 2마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이 아닌 흑동고래 2마리가 만들어낸 장대한 광경인데요. 네덜란드의 한 드론 촬영자가 지난달 남극에서 직접 찍은 모습이고요. 대식가인 흑동고래들은 작은 물고기떼를 합동으로 사냥하는데 분수공으로 숨을 내쉬어 만든 거품 그물에 방향 감각을 잃은 물고기떼를 가두는데요. 균일한 배열로 고래들이 거품을 방출한 게 사람 눈엔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보이는 겁니다. 촬영자는 완벽히 구현된 나선현 모양이 놀라웠고 절대 잊지 못할 순간이라고 말했고요. 해외 누리꾼들도 고등 생명체가 빚어낸 황금 비율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호주의 한 놀이공원인데요. 공중에 멈춰선 롤러코스터, 고장이라도 난 걸까요? 탑승객들은 옴짝달싹 못하고요. 안전요원들이 난간을 타고 올라가 긴급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탑승객 한 명의 스카프가 날아가 바퀴에 걸려 들어가면서 롤러코스터가 멈췄고요. 결국 탑승객들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계단으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요.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꼭 두고 롤러코스터 타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월 9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